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나 양악 수술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수술을 겪어본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수술 후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그런 경우, 수술에 만족하시는 경우도 수술 전으로는 공포심도 많고 매우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양악 수술이 이제 위험하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위턱뼈를 어쨌든 절단을 하고 그리고 아래턱뼈를 절단해서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위치에 뼈들을 이동을 시켜서 그 위치에 맞게끔 새로운 위치에서 뼈들을 고정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양악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뼈를 절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치과에서 치아 발치를 한다거나 외과에서 어떤 그뭐 골절 치료를 하는 것하고 다르게 어떤 원래 갖고 있던 기존의 만큼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뼈를 절단을 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부위에 당연히 중요한 신경과 혈관의 다발이 지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컷하거나 손상이 된다면 손상이 되기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손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이나 혈관에 전혀 어떤 그런 데미지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뼈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리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이 돼서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그런 압력들, 인장, 당기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나서 이런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더 쉽게 어떤 미용적인 목적으로 양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수술의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수술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수술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악교정 수술에 있어서 또 위험도 그리고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저희가 대학병원으로 치과대학에 당연히 치과대학에 있는 구강외과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양수술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병원과 일반적인 그런 소규모 병원이 어떤 단지 병원의 크기만 크다 작다 이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학병원 당연히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려운 케이스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케이스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훈련받고 오랫동안 진료를 하는 그런 교수님들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리고 안정적인 수술 실력 그리고 미리부터 이 수술을 진행을 하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간혹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작용의 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보다도 다르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드웨어입니다. 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설, 안전한 의료시설, 응급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취과에서도 상주해야 하겠고, 그리고 응급 어떤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멀전시로도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다루어본 인력들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그걸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환자분과 의논을 해서 비록 수가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편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겹쳐진다 하더라도 대학병원급의 어떤 구강외과가 있는 곳에서 양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만이 환자의 어떤 그런 치료의 성공적인 결과와 그리고 안전한 결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악수술과 그리고 이제 양악수술과 교정치료 내지는 비수술과 교정치료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도 중요한 것은 환자의 어떤 기대 수준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치열의 문제, 부종경의 문제가 충분히 교정치료만으로 극복이 될 수 있다. 수술은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는 교정치료도 하고 싶지만 골격적인 어떤 부조화를 조금은 줄여서 미용적인 개선, 심리적인 개선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제 가장 이게 주된 경우가 되겠는데 어떤 심각한 골격적인 부조화, 단지 치열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골격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아래위가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심하고 실제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불편하고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누가 보아도 이거는 수술과
그리고 치료인 교정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완벽하게 치료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정치료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떤 전체적인 외모의 느낌은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갈 건지, 교정치료도 하면서 얼굴이 어느 정도 많이 바뀌어서 딴 사람처럼 보이게끔 어떤 외모적인 개선을 보게 할 건지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 물론 부정기압의 정도는 심하지만 이 부정기압의 정도를 교정치료로 제가 충분히 그거를 치료를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가급적이면 비수술로 치료를 하십시다라고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을 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모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말 100% 이게 수술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 대신은 뭐 90%, 80%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심각한 그런 경우는 수술을 권유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외모적인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은데도 돌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하겠다. 그리고 주걱턱적인 어떤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신중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시고, 그래도 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고, 그건 왜 그러냐면 교정치료가 끝났을 때, 수술이 끝났을 때 어떤 통증이 있던 결과가 너무너무 좋던 상관없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만 오롯이 남는 것이지 그 수술을 한 의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교정치료를 한 의사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가야 될 어떤 고통적인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자기 어떤 미적인 기준과 정말 맞바꿀 것인지 정말 그 제로 베이스에서 자기 스스로가 물어보고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